네, 안녕하세요. 직업윤리의 임채정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우리가 수업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11월 벌써 중순이 되면서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체 윤리 중에서 예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예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예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 게 바로 예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떻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뭐 명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 수업을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의 우선은 특성을 좀 볼게요. 사람은 우선은 사회생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일정한 지역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생활 문화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서 모두가 그렇게 행하는 생활 방법이 예절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렇죠?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은 외눈박이가 정상이다. 이런 것처럼 거기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서 모두가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예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은 어디나 같지 않다라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큰 특징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구본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작지만 뭐 우리나라만큼 작은 나라는 뭐 많죠 사실. 작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그쪽에서 행하는 생활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문화권이니까 비슷하지만 각자의 지역에서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사 지낼 때도 좀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예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어 문화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민족과 나라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듯이 예절도 국가와 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안에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오케이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 오케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언어 문화권이어도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사투리가 있듯이 예절도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당연히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완전히 다르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도 사진 찍을 때 아직도 이렇게 V 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도시나 뭐 시골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 V라는 것이 서양에 가게 됐을 때는 욕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각각의 지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같은 나라에서 표준어를 정해서 그것이 통용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예절도 한 나라에서는 통일되어야 그 국민으로서는 생활하기가 수월하겠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굉장히 넓고 주 단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 단위 자체가 한 나라에 뭐 육박할 만큼 굉장히 큰 주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죠. 미국 변호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주 자격증이에요. 연방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가 모두 포함된 게 연방인 거죠. 50개가 넘는 그 주에 모두 가서 내가 변호사를 할 수 없어요. 내가 뉴욕주에서 만약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 그럼 뉴욕주에서 변호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샌디에고에서 했다. 그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뭐 법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어느 주에서 되는 것이 이 주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미국 사람이어도 너무 헷갈리겠죠. 내가 여기서는 분명히 됐는데 저 주 가서는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되게 복잡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작은데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경상도 출신, 그러니까 경상도 그 변호사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뭐 변호사 자격증, 서울 변호사 자격증 이게 따로 있어가지고 약간 세밀한 법이 만약에 다르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되게 혼란스럽고 뭔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좁은데. 그리고 막 좀 힘드니까 다른 지역에 안 갈 것 같아. 괜히 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방과 가정에 따라서 예절이 다른 것은 흉이 되지 않았으나 현대에는 모든 생활 여건의 발달로 사투리가 엷어지듯이 예절도 통일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법을 익혀 올려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일이 바른 예절을 알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바람직한 생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표준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표준화를 보통, 저도 표준화를 쓰겠죠. 네.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만 거의 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보통 이제 표준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표준어가 있는 것처럼, 물론 사투리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지만 표준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투리 쓰는 사람들도 표준어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표준어만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투리를 좀 모를 수 있죠.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경상도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를 잘 구분을 못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는 있는데 우선은 나중에 진짜 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들었었던 경험이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전라도 사투리는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우선은 들었던 것들이 제가 사투리라고 느꼈던 모든 사투리가 뭐 TV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뭐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 좀 사투리 쓰는 분들이 보통 다 경상도 분들이시더라고요.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었죠. 구분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언어적인 부분이 그렇게 특화되지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래서 아직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해보면 또 되게 많아요. 구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절을 얘기하다가 사투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투리와 표준어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이런 고유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표준화된 예절이 있어야 그래도 좀 쉽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절의 특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들어간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우리가 직업 윤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1인 직장에 들어가건 내가 뭐 CEO가 되건 뭐 관련 없이 네, 직장 예절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최소한의 기본 규칙이나 규범이 있는데 개성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어쨌든 간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의 뭐 특성에 따라서 만약에 디자인 회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공동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쵸? 스포츠 관련된 회사면 스포츠에 관련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직장에서 내가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땐 모래알 같은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래알이라는 건 뭉치지 않잖아요. 뭉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땐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냥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안 나온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 뭐 이런 거 다 하겠죠. 그쵸?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복장이 자유로운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사 다른 전 직장에서 굉장히 갇혀있고 사회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는 굉장히 갇혀 입었었던 직장에서의 그런 모습 정도까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이 굉장히 갇혀 입어야 되는 직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직군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뭐 사실 드는 게 뭐 제가 일했었던 직장에만 뭐 대비해봐도 괜찮겠죠. 저는 이제 비서를 했었고 비서팀에 있었죠. 그러면은 저희도 물론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놀 때, 그쵸? 놀 때는 편하게 옷 입어요. 근데 그 편하게 옷 입을 때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았었나. 정말 그 편하게 입어야 되는 막 체육대회나 이럴 때도 그 워낙 평소 때 굉장히 그 딱딱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갖춰서 입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아주 편한 정말 집에서 입는 혹은 진짜 운동할 때 입는 그 트레이닝복을 입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추리닝이라고 하죠. 그걸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심리적으로 그것을 입는다는 게 뭔가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었어요. 네, 하여튼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입었던 뭐 트레이닝복이라든가 편한 옷들은 사실 평소엔 제가 입지 않는 옷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딱딱한 옷들은 입는데 아주 사이에 낀 거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럴 때 회사에서 편하게 입어도 된다라고 할 때 입었던 여러 가지 옷들은 실제로 제가 현실에선 절대 입지 않는 그런 옷들. 편한 것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은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비서팀이다 보니까 이제 비서들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저희 회사는 방송국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옷을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네, 심지어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도 출근을 할 때는 뭐 새벽이고 뭐 아무 때고 막 출근을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노 메이크업으로 회사를 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진짜 추리닝을 입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일을 할 때, 내 업무를 할 때는 이제 옷을 갖춰 입죠. 근데 저희 비서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가장 옷을 딱딱하게 입고, 네, 가장 딱딱하게 입고, 가장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가장 흐트러지면 안 됐고, 그쵸? 심지어 저는 그 슬리퍼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 안에서 단화도 신는 것도 약간 그 뭐라고 누가 하진 않는데, 어떤 비서도 어떤 선배도 단화를 신지 않기 때문에 신어본 적이 없고, 네, 그렇게 딱딱하게 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서팀은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비서가 와서 아, 비서 뭐 외모가 되게 중요하냐, 그러다 필요 없다, 나는 진짜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옷 뭐 내 맘대로 입을 거다, 그럼 뭐라고 할 순 없겠죠, 동료로서. 그렇지만 이제 뭐 상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내규를 좀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 사람하고 동료들도 이렇게 그 친해지기도 쉽지 않겠지만 본인이 이제 못 버텨서 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던 비서 직군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인사팀이라든가 뭐 이제 뭐 그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성격이라든가 성향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옷을 좀 딱딱하게 입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뭐 생각이 났네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예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에티켓이 잘 지켜지는 회사일수록 업무 능률도 향상되고 일터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보람도 크다. 뭐 이건 맞는 얘기고, 직장 예절은 지식으로 익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절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다가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돈을 벌게 되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탑재가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절이라든가 약간 윤리나 도덕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게 몸에 안 배면 내가 굉장히 급할 때 그냥 갑자기 나와버려요. 내 본성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아직도 이렇게 네, 윤리, 예절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장에서의 이제 인사 예절을 좀 볼 겁니다. 인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다움을 나타내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잖아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지 않아도 정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혹은 내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못하더라도 입 모양만 하더라도, 혹은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던가, 그쵸? 내가 꼭 이 사람하고 되게 뭐 사귀고 싶지 않아도 이미 이제 우리 몸에는 그게 배어져 있어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싶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예절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하고 그들끼리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예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다른 점이 뭐라 그랬었어요?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나 다른 문화권에 있을 때는 그것이 꼭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도 여기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날 치면은 뭐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딱 치면 괜히 내가 움찔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죄송한지 안 한지도 머릿속에서 판단이 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먼저 고개 숙이고 있고, 친구 볼 때 벌써 손 들어가서 친구한테 인사하고 있고, 그리고 말 안 해도 벌써 얼굴 웃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배우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못했어요. 내가 영국에 가서 영국 인사 알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 예절,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굳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랑스 가면, 혹은 뭐 네덜란드를 가면, 아프리카를 가면, 인도를 가면 아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이나 본인들의 인사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타고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도 하지만 나도 보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고, 그쵸? 그래서 계속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인 거죠. 인사는 예절 중에 기본인 거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정성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갖춰야 되고 진실을 담은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직장에서 직원끼리 주고받는 인사는 서로 업무를 잘 해나가자는 의욕의 표현이죠. 그렇죠? 의욕의 표현이라서 어쨌든 무엇보다 이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이제 건네게 되는 인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첫인상을 규정짓죠. 우리가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앞으로 만날 날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가다가 저 보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사람 얼굴을 되게 잘 기억해요. 그 사람이 안경을 썼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머리를 내렸던 사람이었는지 혹은 묶었던 사람이었는지, 좀 짧았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걸 되게 잘 구분하는 타입이에요. 네, 심지어 제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얼굴만 봤을 때 저 사람 어디서 만났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저는 캠으로 봤었던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아직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고 고개 숙여서 인사한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인사하면서 타자를 치셨던 분들도 있었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막 누구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너무 그 인사가 기분이 좋았던 인사도 있었어요. 네, 이게 첫인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첫인상이 좀 좋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꼭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손을 팍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외적인 부분들도 다 중요하죠. 아주 복합적인 부분들이니까. 근데 내가 어쨌든 다 갖춰졌다라고 한다면 인사를 한번 나만의 인사, 그게 첫인상이기 때문에 나만의 인사를 내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사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규정 짓게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일부러라도 나만의 좀 시그니처 인사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직장에서의 전화 예절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우선은 직접 대변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용건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의 얼굴을 대변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하고 동작, 태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 그래서 전화예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먼저 전화기의 송화기 부분을 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전화기가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부분에 이거를 말고 이 전화기 말고 이제 폴더폰이긴 한데 여기 보기 더 쉬우시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대고 말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먼저 밝혀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회사의 임태정 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통화 중에 음식을 먹거나 막 먹으면서 얘기해. 안녕하세요. 너무 최악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할 때 미소를 띠면서 또 이제 미소를 띠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센터의 임채정 과장입니다.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얘기해야 되죠. 사람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전화를 걸 때는 걸기 전에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미리 좀 메모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는 직접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되게 높은 직급에 있다라고 하면 비서를 통해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직급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내가 만약에 그거를 막 걸러서 받았다. 그럼 상대방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전화해달라고 하는 메시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을 때는 어쨌든 가능한 한 이틀 안에는 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틀도 많이 썼어요. 그거보다 더 짧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 전화 벨이 3-4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전화기랑 별로 안 친해요. 원래도 안 친했었는데 비서하면서 더 안 친해졌고 심지어 비서를 그만두고 나서는 전화기를 거의 한 달 동안 네, 없앴었습니다. 네, 정말 거의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네, 그랬던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3-4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즉시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목소리에 미소를 띄어야 된다. 이 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함께 사용한다. 상대방이 밝혔잖아요. 그쵸? 밝힌 상대방이 임채정 씨예요. 그러면 네, 그럼 임채정 씨께서 그때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주위의 소음을 최소화해야 되죠. 사람이 전화 받을 때 왜 괜히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잘 들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소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소음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통화 마칠 때 좀 긍정적으로 마치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딱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 끊는 게 좋겠죠. 너무나 중요해요. 별게 아닌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중요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도 살짝 좀 할 텐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좀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전화를 당연히 많이 받고 하겠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스마트폰이에요. 네, 터치됩니다. 네, 어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카톡 사용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거의 컴퓨터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는 저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직이 아니라 전 좀 옛날 사람이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메모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메모를 이제 하잖아요. 나는 이게 노는 게 아니야. 노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는 건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하고 있는 게 이게 노는 건지 내 말을 듣는 건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면 약간 진짜 펜 꺼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꺼내서 뭐 적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약간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는 건 제가 약간 꼰대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아직 우리 그 사회에서 이르지 않나. 뭔가 딴짓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메모 같은 거는 그래도 아직 종인 거,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네, 약간 그래요.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운전할 때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알림이라고 하는 거는 전 항상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히 이렇게 녹화를 할 때도 그렇고, 수업 중에도 그렇고, 저는 무조건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네,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만 울려도 사실 그게 흐름이 좀 깨져요. 흐름이 좀 깨져서 저는 무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메일에 대한 예절도 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죠. 뭐 여전히 이메일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이메일은 뭐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국내에서 같은 경우 뭐 업무 처리할 때 뭐 이메일 말고 다른 뭐 SNS나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과 내가 업무 처리를 한다면 거의 100% 이메일이다. 아니 100%는 좀 그렇죠. 전화로도 하니까. 근데 전화로도 해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죠. 그렇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빠르고 편한 방법인 만큼 단점을 갖고 있어요. 축약된 언어나 이모티콘의 무분별한 사용은 연락을 받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특유의 언어 사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혼돈스럽게 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 서신에 사용하는 똑같은 문법이나 철자로 올바른 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표준화된 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해서 수신자가 빨리 읽고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보내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적겠죠. 그리고 메시지에는 언제나 제목을 넣어야 돼요. 제일 사실 이메일 보낼 때 제일 최악의 매너죠. 제목 없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메일에는 제목 없음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 혹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한테 보내는 거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쓸 말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라도 좀 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메일에서 최악의 매너는 제목 없음입니다. 네, 정말 최악이죠. 진짜 최악의 이메일이라서 어쨌든 제목을 꼭 넣고, 메시지는 좀 웬만하면 간략하게 만들죠. 네, 간략하게 만들고 이제 그게 딱 정해진 양은 없지만 우리가 A4 용지 반이 이상 넘어가게 되는 내용, 한 장가 살까? 네, 한 장 정도 되는 내용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그 첨부 파일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팁이에요. 네, 그런 거고, 요점을 빗나가지 않은 제목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이력서를 보내.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임채정입니다. 이력서 첨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제목만 보고 뭔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처럼 제목 잡는 거고, 올바른 철자랑 문법을 사용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메일 관련돼서도 막 예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회사를 들어가시면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참조하는 것들, 그쵸? 내가 어떤 사람, 만약에 부장님한테 내가 메일을 보내. 그럼 대표이사님을 뭐 수문 참조나 이런 참조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참조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대표이사님한테 보내는 메일인데 대표이사님 그걸 봤는데 밑에 참조에 나보다 직급이 한참 어린 사람 참조로 돼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조를 달 때는 내가 원래 보내는 본 상대보다 그쵸? 직급이 높은 사람이 참조로 달려있을 수는 있어도 보내는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참조가 달려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밑에
과장이나 주임이 참조로 달려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주임이나 과장님, 부장님한테 만약에 메일을 보내는데 그보다 직급이 높은 상무님, 이사님, 대표님, 이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이거는 이제 댓글 다시면 되겠죠. 유튜브에 댓글 다시면 되고, 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마음가짐을 볼게요. 올바른 직업관. 제가 직업관이라는 얘기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올바른 직업관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업을 특정한 가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직업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만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물론 직업이라는 게 돈을 버니까 직업이 되는 거지만 내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한 돈벌이로만 생각을 한다면 만족은 당연히 느낄 수가 없겠죠. 직업은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직업 활동 자체가 곧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직업에 오래도록 종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천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가짐인 거예요. 말 그대로.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오래도록 종사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로 해주는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지 천직의식이라고 했지 천직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과 내가 천직의식을 가지고 업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고, 그 다음에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는 관념이 필요하다. 어떤 직업이든 그 나름으로 국가사회에 기여하며 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포함이 되고요. 네, 이렇게 수업이 끝났네요. 네, 그래서 예절에 대해서는 에티켓이나 매너나 이래저래 많이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어쨌든 좀 추워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고 또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또 적응을 해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날씨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씩 연락하면서 서로의 생존을 알리는 그런 11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